5,000시간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다 맞을 때는 맞고 안 맞을 때는 안 맞는 그럴듯한 헛소리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지금은 두 가지 원리를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고점에서 파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조금씩 유튜브를 하는 걸 알다 보니까 제 주위에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하나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을 최대한 고점에서 팔고 싶은데 어느 타이밍에 얼마만큼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안 팔고 욕심을 부려서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식이 우수수 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고점에서 파는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환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제 친구예요. 성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 올린 적 있을 거예요. 경기도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건설사 직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애도 잘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하고 잘 살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야, 내 인생 암흑기다 이러고 맨날 신세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주식으로 신세한탄 하는 건데 주식 계좌 까보면은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는데 욕심이 많다 보니까 만족을 못하고 계속 인생 암흑기라고 저한테 수정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맨날 저한테 하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야, 뭐 좋은 거 없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하나둘씩 소스를 주면 그거를 분할 매수해서 잘 사요. 잘 사서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미 팔고 난 뒤에 한참 뒤에서야 전화가 와요. 야, 어떻게? A 주식 어떻게? B 주식 어떻게? 언제 팔어?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단골 멘트 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단골 멘트 범인이 한 명 더 있어요. 엄마인데 엄마도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아들이 금융회사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맡기신단 말이에요. 손맛이 그리우니까 계좌를 작은 걸 하나를 더 만드셨어요. 그 작은 계좌에서 나름대로 엄마가 주식을 단타를 막 치고 노는 거예요. 대신에 그 종목은 제가 알려준 검증된 좋은 회사들 그 주식들만 가지고 그 안에서 단타를 쳐요. 근데 엄마도 단골 멘트 범인이에요. 근데 전화 와서 저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아들 이거 언제 팔아?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둘 다 제가 하는 말이 똑같은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줄 때 조금이라도 팔아. 확신 없으면 또 어디까지 욕심 부리려고 그래. 맨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주로 분할 매도를 하는 편인데 그 분할 매도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제 나름의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어느 정도 고점에서 팔 수 있는 패턴이나 노하우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나 수식 같은 건 배제를 하고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말씀을 올릴게요. 사실 저도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차트 공부를 굉장히 오랜 기간 했었어요. 저는 MACD, RSI, 파라볼릭,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이런 유명한 굵직굵직한 보조지표들은 수식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수식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이치모쿠산진 일목균형표로 유명하죠. 일목산인의 일목균형표는 형보론까지 책 원론을 일본에서 구해다가 그것까지 봤었어요. 5,000시간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다 맞을 때는 맞고 안 맞을 때는 안 맞는 그럴듯한 헛소리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지금은 두 가지 원리를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심리적 지지, 심리적 저항이라는 심리적 구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 지지, 물리적 저항이라는 물리적 구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물리적 구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농우바이오라는 주식이에요. 농사 지을 때 종자를 파는 회사인데 오늘은 농우바이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농우바이오는 종가 14% 마감을 했고 고점은 28%까지 올랐다 왔어요. 저는 오늘 이걸 어떻게 팔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리적 구간이라고 하는 건 이 구간을 말해요.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 전에 이전에는 이 정도 구간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디쯤에 물려있을 건지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11,750원 이 구간부터 12,000원 이 구간까지 많이 물려있을 거예요. 본전 심리라고들 하잖아요. 이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주식이 떨어졌다가 다시 본전이 오면 본전에서라도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1차적으로 거래, 유통량이 많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반대의 경우에는 물리적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12,000원이 넘어가면 그 다음은 또 어디에서 팔아야 되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뒤로 갔었거든요. 뒤를 가봤더니 아마도 이쯤에 물린 사람들이랑 떨어졌다가 다시 본전 근처가 왔는데 이번에도 안 팔았는데 또 물린 사람들, 이쪽 부근에 물리적 저항 구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13,450원부터 13,800원 이 라인에는 사람들의 그 심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유통량이 많았던 이 저항 구간이 발생을 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농우바이오란 주식을 전부 다 팔진 않았지만 절반 넘게 매도를 하면서 이 두 구간에서 팔았어요. 그럼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저는 이 12,000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한번 팔았어요. 그러니까 3%, 5% 오를 때 섣부르게 많이 팔지 않고 이 구간까지 좀 기다렸다가 10%가 훨씬 넘어가는 지점에서 충분히 팔았고요. 두 번째로 13,400원에서 13,600원이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최종적으로 조금 더 물량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량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분봉을 한번 볼게요. 12,000원이랑 13,600원을 한번 볼게요. 이게 오늘의 분봉인데 12,000원은 이쯤이 될 테고요. 13,600원은 이쯤이 될 거예요. 자, 저는 이 두 구간에서 주식을 팔았고요. 첫 번째는 12,000원을 가고 나서 어느 정도 눌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13,600원 정도 가격이 온 다음에 또다시 지속적인 눌림이 있었어요. 아마도 꼭 맞진 않겠지만 앞서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물리적 구간이랑 맞물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이걸 매도할 때 물리적 저항 구간으로 판단을 해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 물리적 지지 구간으로 반대로 홀딩을 할 때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체크를 해보실 때 내가 앞으로 팔아야 될 구간에 있는 주식들이면 물리적 저항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내가 조금 더 보유를 하고 홀딩을 해야 되는 주식들 같으면 물리적 지지 구간으로 응용하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 성환이랑 엄마랑 이 영상 볼지는 모르겠어요. 보고 이제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또 전화해서 언제 파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도 둘 다 귀여워서 제가 맨날 대답해 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